거기에 보내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시합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증이 하는 게 일종의 장사예요. 쳐보니까 공이 뜨질 않는 거예요. 공이 포물선을 그래서 뜨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뭐 한 30도 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쭉. 안 그러면 막 땅으로 굴러다니고 도저히. 그래서 가가지고 야, 이 공 뜨지를 않는다.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아, 딤플이 그렇게 깊은데 뜰 리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딤플이 깊으면은 이게 공이 안 뜨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딤플이 그렇게 깊은데 뜰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공 안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달라니까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 딤플이 좀 얕아야 되는데 그거 다시 설계를 해오시오. 그 우리는 뭐 설계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꾀를 해가지고 그럼 당신들은 그 딤플 측정 같은 건 다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야 다 만들려면 다 하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단너프 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거 딤플 그 측정은 좀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야 해드릴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해줘라.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라. 그 자기들이 측정해준 수치를 가지고서 이제 전부 다시 설계를 했어. 설계해서 줘가지고 갖다 주는데 만드니까 그건 공이 제대로 가는 거라.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몰드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코어에다가 썰인 카바 씌워가지고 제대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몰드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몰드를 만들고 그 몰드를 4개면 4개, 6개면 6개 넣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게 그 사출기에 넣으면은 코어를 동그랗게 이제 고무를 만든 사출기를 고무를 그 전부 다 프레스해서 만들어가지고 몰드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고서 카바는 이제 사출기에서 그 서린이라는 게 일종의 플라스틱 비슷한데 서머 플라스틱인데 서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놈을 이제 쭉 이렇게 사출하면은 공을 이 몰드에서 뾰족한 침이 나와가지고 물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돼서 거기에 카바가 다 채워지면은 여기 싹 빠집니다. 코아가 요즘 붙들고 있던 그 침이 싹 빠지면서 공이 가운데 딱 되고 가에 이제 사출된 수지가 들어가가지고 투피스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피스를, 그때만 해도 쓰리피스가 있었는데, 쓰리피스는 우리는 실력이 없고, 투피스만 만들겠다. 그때 쓰리피스는 코어에다가 실고무를 감았어요. 실고무를 감아가지고 그 위에 카바를 씌웠거든요. 그게 이제 쓰리피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투피스만 하자. 그 투피스가 미국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성공을 했고, 그 사출기는 그때 사출기도 한국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니세이라고 그것도 나노현에 있어요. 니세이 사출기를 사왔어요. 한 대를 사가지고 그 몰드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품을 이제 시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거 만들면 그 볼을 원칙은 로봇으로 쳐봐야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쳐가지고 탄도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요. 한국에 없어가지고 이제 하습시 부산 간추리 가가지고 프로한테 치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가서 이 탄도를 보고 거리도 보고 프로한테 치게 해가지고 이 공이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뚝 떨어져요. 잘 가다가 뚝 떨어지고 자꾸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분석해보니까 딤플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딤플이 얕으면 떠가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딤플이 깊으면은 안 뜨고 그게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제 겨우 제대로 탄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딤플을 여러 번 조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을 보니까 그게 이제 공기역학인데요. 그 딤플 설계를 어디에 맞출 거냐 하는 것까지 이제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한테 맞출 거냐, 에버리지 골프한테 맞출 거냐, 안 그러면 시니어들한테 맞출 거냐. 왜냐하면 이 공으로 쳤을 때 치는 힘에 의해서
이 딤플 볼륨하고 그게 역학적으로 맞아야 가장 좋은 탄도를 그리는데 프로가 칠 때하고 아마추어가 칠 때하고 시니어가 칠 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맞추냐 하니까 에버리지 골퍼한테 맞추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골퍼의 스윙 스피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딤플 설계를 해야 돼. 그 정도로 딤플이 중요해요. 예, 골프공에서. 이제 그런 게 이론은 다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거를 그 당시에 뭐 심지어는 서울대학교의 그 물리학 교수한테도 찾아가고 별데다 다니면서 상의를 해도 안 돼요.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는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다 하고 그런 아주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PGA 한장상 프로가 회장이신데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 양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억지로 막 프로들한테 쓰게 했다고요. 쓰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한국에서 맨 처음 골프법이 나왔다 해가지고 팬텀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골프장마다 전부 다 갖다 붙이고 해도 그렇게 돈을 몇 년을 쏟아붓고 선전을 하고 골프장마다 나눠주고 뭐 간판 붙여놓고 뭘 해도요. 가서 물어보면 팬텀 얘기하면 그런 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공이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던럽하고 브리지스톤하고 토프라이트하고 타이틀리스트 이것만 전부 알지 몇 년을 떠들어대도 골프한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그러냐고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공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렇게 힘듭니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근히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전을 또 하려고 그 아시안 게임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그 한국에서 할 때 로고를 전부 계약을 해가지고 그 게임 로고 그 로고를 붙여가지고 또 공도 내놓고 선전도 하고 뭐 어디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선전을 했고 889 호돌이도 또 휘장 사업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렇게까지 참 해서 딴 데서 번 돈을 그냥 계속 집어넣는데도요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용품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인류 1급 브랜드 아니면 안 된다. 특히 골프는 더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 골프볼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게 영국에서 골프 시작이 돼가지고 세계의 골프의 그 규정, 룰을라든지 골프볼 채 이런 규정을 전부 다가 영국의 R&A라는 데하고 미국의 USGA하고 그러니까 영국 골프협회하고 미국 골프협회하고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은 영국 관할이에요. 그 미국 관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프볼을 만들면은 그 영국 R&A 영국 골프협회인데 그게 이제 R&A라 왕립협회라고 해가지고 원래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시합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증이 하는 게 일종의 장사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인증할 때보다 돈을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받는데 그 인증이 뭘 인정하냐면은 이 골프볼의 직경이 1.68인치, 62인치입니다. 1.6, 그 당시에 1.62. 그 스몰볼인데 1.62하고 1.68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스몰볼, 라지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인증을 받는데 골프볼은 그 직경보다 적으면 안 돼요. 큰 거는 얼마든지 규정 위반이 아니고 적으면 규정 위반이에요. 무게가 1.62 온스예요. 그램으로 따지면 45.93g쯤 되는데 이보다 무거운 건 안 되고 가벼운 건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골프볼은 적을수록 멀리 나가요. 또 무거울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그보다 무거운 건 안 되고 가벼운 거는 뭐 얼마든지 가벼워도 되고 크기는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규정이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서 공이 쳐집니까? 안 나가죠. 바람 때문에. 바람 여러 가지 문제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차가 나가면 안 돼요. 공이 동그라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균일해야지
한쪽은 딤플을 뭐 크게 해놓고 한쪽은 적게 해놓고 이렇게 편차를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쳐가지고 평균 편차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합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 쳐가지고 200, 그 당시에는 230m, 250m 했는데 지금은 한 290m까지인가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되고. 골프볼은 이제 노화 얘기인데, 아주 오래되면 노화가 돼요. 코어는 고무 종류고, 이제 겉에는 요즘에는 우레탄이고 옛날에는 그 서린이라는 거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화학 제품이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되면 노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상온에서 집에 보관해서 한 1년, 2년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은 상관이 없고, 한 5년, 10년 이렇게 되면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차이가 나죠. 노화가 되면 못 씁니다. 한번 치면은 망가져버려요. 이제 겉에가 두슬두슬하고 망가지고 그래요. 프로들은 일반적으로 3홀 치는 프로들이 있고 6홀 치는 프로들이 있고 그래요. 세게 맞으니까 변형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공을 계속 안 씁니다. 보통 3홀, 6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있는 공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말리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역시 그것도 뭐 노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좋을 건 없죠. 좋을 건 없고, 또 특히 아마추어들은 뭐 그런 그 미세한 차이를 모르니까 그 상관이 없고, 프로들은 아주 그 느낌이 많기 때문에 투피스볼, 쓰리피스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볼들을 꼭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핀이 잘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카바가, 고무가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그 스핀이 잘 먹는 카바가 있고, 스핀이 잘 안 먹으면서 잘 날아가는 카바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프로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공을 꼭 골라 쓰는데, 아마추어들은 그게 막 그렇게 모릅니다. 투피스볼이 오히려 거리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들 치면.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는 아마추어들은 느낄 수 없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